부천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훈 씨. 올 초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그는 일주일에 하루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환우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소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환자의 상태와 간략한 정보를 전해 듣습니다. 네, 아직까지 거동이랑 다 가능하시고요. 가족분들이 지금 환우들의 이름과 병명은 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환자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면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컨디션 되게 좋으신. 봉사자 모임을 마치면 병실을 돌면서 환우들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머리 안 시작합니다. 자르셨네.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5개월 남짓한 김 씨는 주로 침대보를 가는 일이나 남자 환우들의 목욕 봉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환우들을 대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계시네요. 어디 가셨어요? 오늘처럼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날은 환우들의 마음도 가라앉아 있어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더 어렵기만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왔던 환우분들이 계신가 하고 칠판 보고 계신가 병실 돌아올 때 또 새로운 분으로 채워졌을 때는 좀 공허하죠.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내가 막 전체 분위기를 아직 전부 다 모르니까 좀 더 가까이 환우분들한테 막 밀착해서 해드릴 수 있는 봉사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아직 모든 일에 초보인 그는 환우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얼마 전부터 발 마사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약 3개월간 훈련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발 마사지 봉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순서가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엄지발가락 이 부분을 더 좀 자극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련한 선배의 조언에 따라 조심스럽게 환우의 발을 만져봅니다. 근데 지금 되게 좀 아파요. 아프세요, 어르신?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어느새 환우는 잠이 들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손길만으로도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음을 이곳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환우들의 마음까지 만져줄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람은 마음을 가장 빨리 파악하고 환우나 가족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심리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죽음을 앞둔 환우를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매번 절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배우면서 가다 보면 그들이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믿어봅니다. 좋네요. 이렇게 환자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겸손하시고 말이 없으시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솔선수범하셔요.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열심히 내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환우들과 보호자들은 날씨 변화에 민감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마음이 가라앉는 그들의 심정을 김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4년 전 그도 이 병실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아유, 제 집사람이 한 20일 동안 있었던 데가 요 자리네요. 바로 요 자리. 처음에 1인실로 가려고 했는데 1인실에는 저기 뭐야 장례식장이 바로 보인다고 그래서 싫다고 그래서 나 이제 요 침상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한 20여일 있다가 먼저 갔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병원만 오면은 지금도 숨결이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여기 계신 환자분들은 좀 특별하죠. 제가 알기로. 아내는 담낭암 말기의 병을 발견해 손 쓸 새도 없이 이곳으로 왔고
20일 남짓 이 침상에 머물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꽤나 극복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아내를 떠올릴 때면 그리움과 슬픔이 밀려들어 힘들어지곤 합니다. 연도라든지 그런 거는 못 가겠더라고요. 아직도 자꾸 그 잔상이 남아서. 근데 이제 얼추 이제 쾌유됐다 싶었는데 임종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 공간에 집사람이 누워있는 영상이 막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 못 마치고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수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힘들면은 임종 기도는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아내를 보낸 뒤 그는 자책과 후회로 하느님을 원망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론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걸려도 알 수 없을 하느님의 섭리 앞에 그는 오늘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운 사람 이제 잊으라 하네. 나는 잊지 못하네. 이제 떠나보내라 하네. 나는 못 보내네. 왜? 모두가 내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한 추억을 모두 잊고 내려놓고 버리고 지우라고만 하는가. 난 못하네. 아니 안 하네. 아니 하지 않을 거네. 그리운 사람.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첫눈에 결혼을 결심하고 5번의 만남 끝에 1988년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무던하고 참을성이 많아 웬만큼 아파도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배가 아프다며 인근 종합병원을 찾은 아내는 날벼락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담낭암, 말기, 치료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뭐 설마 거짓말일 거야 하면서 이제 다른 병원을 또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는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전국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힘으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온갖 방법을 써보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부천 성모병원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였습니다. 살아생전 올 일이 없을 거라 여겼던 이곳에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복수가 차올라 거동이 힘든 상태였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 비교적 즐겁게 생활하며 담담히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20여일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내는 글을 쓰려 하는데 힘이 없어 글이 써지질 않는다고 했고 2012년 9월 20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때는 뭐 의식이 없고 그런 상태니까 근데도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따님 모시고? 예. 딸이 정문 딱 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 한 방울 딱 흘리고 가더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는 어떤 거였을까요? 하느님께서 글쎄 뭐 아무래도 딸이 제일 그때는 어렸으니까 제일 눈에 밟혔겠지요. 그리고 이제 봤으니까 안도할 거고. 참. 오늘도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하루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모두들 다음 주를 기약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환우들이지만 또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돌아섭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바쁘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내의 빈자리를 메운 지도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떠나보낸 뒤 모두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곁에 있어 이만큼 추스르고 살아왔습니다. 집안에는 아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리할 마음도 계획도 없이 몇 년째 손도 대질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네요. 또 사진을 보니까. 이 집을 분양받을 때만 해도 아내와 노후를 함께 보낼 계획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 집에서 단 하루를 보내고 떠났습니다. 텅 빈 것 같으니까 이 큰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은 뭐 눈물만 나오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좀 더 일찍 관찰하고 일찍 집사람 상태를 봤으면 이런 건 아닌데 하면서 세상 한탄을 좀 많이 했죠.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 그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하염없이 집에서 그냥 울고 또 생각나면 또 울고 그러다가 미친 듯이 생각나면 잠도 못 자니까 새벽에 그냥 차 몰고 집사람한테 갔다 오고 그러기를 한 3, 4개월 했나 봐요. 완전히 폐인처럼 지냈죠. 식사도 안 하고 배고프면 이제 뭐 술이나 한 잔 먹고 힘들면 자고. 그리움을 견딜 수 없을 땐 차를 몰고 아내 묘소를 찾아 미친 듯이 울었다고 합니다. 몸속 어디에 그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지 밤낮 없이 흐르는 눈물은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의 눈에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얼마나 힘들지 미처 헤아려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밀려왔고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천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에 사별 가족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슬픔을 다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할 때 엄마 갈 때까지 잘 있어. 그때 만나자. 엄마가 미안하단 말밖에 할 게 없어. 아빠하고 엄마 힘 안 들게 기도 좀 해줘. 아빠가 더 힘들어해. 엄마보다 너무 힘들어해. 밖에를 안 나오려고 그래.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약 1년 동안 그는 사별가족 모임에서 슬픔과 고통, 상실과 추억에 대해 털어놓으며 비로소 아내의 죽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별을 겪으신 분들이 본인의 상실에 대해 이렇게 어디 가서 툭 터놓고 말씀하시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좀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아 내가 이런 힘든 점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같이 좀 공감하면서 서로 좀 힘이 되는 시간을 만들려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별가족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성지순례 모임을 꾸려 전국의 천주교 성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며 사별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2년의 시간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연도도 하고 십자가의 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울기도 하고 마음의 치유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다닌 데가 한 2년 정도 다녔으니까 한 7, 80군데 다녔네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를 보낸 지도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김 씨. 그리움을 견딜 수 없을 때마다 수없이 찾았던 곳입니다. 아직도 가슴 한켠엔 납덩이 같은 슬픔이 얹혀 있지만 아내 앞에선 더 이상 울지 않으려 합니다. 나왔어요. 잘 있었어요. 아유, 언제야? 한식 나르고 꽤 됐지? 한 2달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아프지 않고 즐겁게 주님이랑 같이 평화로운 생활 보내요. 우리 애들은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다 이제 취직하고 열심히 다녀. 한식날 봤잖아. 애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비가 와서 당신 묘가 좀 많이 잡초도 자랐네. 또 다듬어 줄게. 돌아보면 기적처럼 버텨내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아내가 못다 있던 목까지 살아내고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날이 올 거라 믿어봅니다. 같이 살면서 좋았던 일, 싫었던 일, 그 다음에 꼬였던 일 그런 걸 다 풀어야지만이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가서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 어렵지만은 그거를 꼭 하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고 또 보내면서 나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보내라고 하고 싶네요. 사람들한테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곁으로 갈 때에는 보다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당신이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니까요. 당신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셔요. 저도 이제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기다려요. 사랑하고 보고 싶은 당신. 유진선 눕히나.